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는 단순히 동화로 읽기에는 너무나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를 배경으로 절름발이 소녀 몽실이가 겪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인간다운 온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몽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비극 속에서도 주변의 부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각자의 사연과 그 뒤에 감춰진 아픔을 헤아리며 자신이 받은 상처를 세상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꿔갑니다. 이는 아주 조그만 불행도 그 뒤에는 아주 큰 원인이 있다 는 작가의 말처럼 몽실이가 삶의 진실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몽실은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몸소 삶을 겪으며 참과 거짓을 깨달아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몽실 언니에게서 삶의 진실과 작은 깨달음을 배우게 만듭니다. 책 속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몽실이가 검둥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를 비난하는 이웃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칼날을 걷어들이라며 말리는 장면입니다. 몽실은 단순히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흡수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도덕을 스스로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당시 아이들의 현실을 대변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인간다움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며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맏딸로서 동생을 업고 키우며 집안일을 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며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시집가라는 외할아버지의 말씀, 친구들이 공부하던 학교를 기웃거리며 느꼈던 부러움, 교회 야학에서 처음 한글을 배우셨던 추억. 어머니의 삶은 몽실 언니의 이야기와 겹쳐졌고 그 시절을 견뎌내셨던 모든 부모님 세대의 아픔과 희생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번 읽고 끝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책장 한 켠에 꽂아두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꺼내 읽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야 할 책입니다. 몽실 언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기억하는 동안 현재를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몽실 언니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몽실이가 보여주는 용서와 이해, 사랑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 책은 책장에 오래 간직하고 두고두고 읽고 싶은 인생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책을 덮으며 묵직한 감동과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몽실 언니는 곧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오늘의 우리를 잇게 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들이차는 추운 겨울, 가슴 따뜻한 이야기 몽실 언니와 함께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몽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가난한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조금 부자인 새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 덤으로 할머니도 생기고 남의 집 아랫방을 빌려 살던 것도 버리고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새아버지는 성이 김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주사라 불렀다. 김주사는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병으로 죽고 호라비로 살다가
이렇게 몽실이 어머니에게 새로 장가를 든 것이다. 이 산골 마을 이름은 대골이라 했다. 뒷산 골짜기로 보리둑나무가 무성하여 달밤엔 은빛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다리병신. 밀양댁과 김씨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다. 밀양댁은 아기를 달라고 하고 김씨는 주지 않으려 하고, 그러자 김씨 등에서 영득이가 울기 시작했다. 김씨는 기어코 밀양댁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밀양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쌓아놨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이 밀양댁한테 매달리며 울먹였다.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 그러나 몽실의 그 한마디가 김씨의 화를 더욱 북돋우고 말았다. 김씨는 밀양댁과 몽실을 한꺼번에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둘은 김씨의 억센 손에 떼밀려 문짝에 부딪혀 쓰러졌다. 맞다디 문이 왈칵 열리며 밀양댁과 몽실은 봉당 끝에 떨어져 다시 처마 및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몽실이 거꾸로 떨어지며 다리를 치켜든 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위로 밀양댁의 몸뚱이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엄마야. 몽실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밀양댁이 황급히 일어나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몽실은 일어나지 못했다. 왼쪽 다리 무릎이 반대로 젖혀져 부러지고 만 것이다. 몽실은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다. 그대로 까무러쳐 버린 것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부엌으로 안고 갔다. 물을 떠서 먹이고 어깨를 흔들고 다리를 지그시 눌러보기도 했다. 밀양댁 혼자서 목이 타도록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건넌방 할머니도 큰방 김주사도 모두 문을 꼭꼭 닫아놓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밥도 짓지 못하고 외양간의 소에게도 죽을 쑤어주지 못했다.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캄캄한 부엌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몽실아, 몽실아. 밀양댁은 몽실의 뺨을 쓸어보고 가슴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면서 초조하게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김씨 등에 엎인 영득이가 잠이 들었는지 울음소리가 그치고 조용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느 때쯤인지 몽실이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드디어 몽실은 눈을 떴다. 엄마. 그러나 몽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 몽실아,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니? 밀양댁이 몸을 다독거리며 물었다. 다리가. 밀양댁은 더듬거리며 몽실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보지 않아도 왼쪽 다리가 갑절이나 부어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몽실아, 참아라. 시끄럽게 굴면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칠 거야. 몽실은 울음을 삼키며 애써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찢어질 듯한 아픔은 몽실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머니 가슴에 의지한 채 줄곧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몽실은 밀양댁과 함께 부엌 바닥에 앉아서 지새웠다. 새어머니 북촌댁. 정씨는 울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몽실아, 내가 어떤 자식인 줄 아느냐. 너희 엄마는 매정하게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내가 동경에서 폭탄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 엄마와 너를 구했단다. 불쌍한 내 동생 종호는 그 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지만 내가 못할 짓을 하진 않았다. 정씨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폭격으로 내 식구가 죽을 뻔했던 것을 자신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2번, 3번 되풀이하면서 밀양댁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해방되었다고 남들이 다 조선 땅에서 나오는데 나라고 그냥 일본에 남아 있을 수 있냐. 땅 한 뙑이 없는 고향에 돌아와 이 고생을 할 줄 누가 알았니. 그놈 종호란 놈만 죽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정씨의 넋두리는 무척 길었다. 밤이 이슥하도록 신세 타령만 하다가 저녁 먹은 빈 그릇은 치우지도 못하고 뒷목에 밀어놓았다. 셋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잤다. 조그만 낡은 이불 한 장으로 정씨는 몽실의 등을 다독거려 덮어줬다. 까치바위골 할아버지. 몽실은 움막 안쪽에 아버지와 꼭 붙어 앉았다. 까치바위골 앵두나무집 할아버진 어찌 됐어요? 아버지? 아마 돌아오시기 힘들게 됐나 보더라. 왜 못 오시나요? 아들이 있는 곳을 대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다니까. 하지만 할아버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그걸 고지듣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아무리 자식이지만 빨갱이한테 떡을 해주고 닭을 잡아주다니 그건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아버지. 몽실이 정씨 얼굴을 쳐다봤다. 어두운 움막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어 집을 나갔다면 역시 떡 해드리고 닭을 잡아드릴 거예요.
정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내 말이 맞죠? 정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6. 인생이라는 것. 최 선생이 다시 말했다. 누구든지 길을 가자면 그 길의 멀고 가까움과 어느 정도 험한가 평탄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우리들이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은 물론 우리 마을, 우리 국가의 앞날에 어떤 장애들이 있는가 미리 잘 알아서 우리는 튼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방이 되고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해요.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내가 옳으냐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우리는 다른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힘이든지 남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련의 힘을 의지하면 소련의 식민지가 되고 미국을 의지하면 곧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일제 36년은 어리석은 우리 어른들이 일본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맡겨버린 결과가 되었지요. 을사보호조약이란 게 바로 그런 못난 약속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하던 말을 잠깐 그치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학생들은 쥐죽은 듯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도 과연 남의 꼭두각시 노름이 아닌 제 스스로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면 언제든지 쏟게 마련입니다. 쏟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몽실은 벌떡 일어나 앉아 인민군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인민군 여자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다. 왜 그러니?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는 거예요? 인민군 여자가 누운 채 말했다.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까 낮에 태극기를 불태워준 인민군 아저씨는 착한 분이셨어요. 몽실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거야, 몽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몽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사람으로 만나면 착하게 사귈 수 있다는 것만 얼마쯤 알 수 있었다. 알아듣겠니?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인민군 여자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12. 찾아간 개암나무골. 너희 고모네도 불탔다. 그리고 고모는 그 불구덩이에서 죽었어. 몽실은 하마터면 혀를 깨물 뻔했다. 개암나무골은 무슨 죄가 많아 그런지 동네가 모두 타버렸지. 사람도 반은 죽고. 그럼 고모부는 어쨌어요? 너희 고모부는 우리의 아버지랑 북으로 끌려갔단다. 인민군이 데려간 거지. 나 혼자 남겨놓고 집도 없이 이렇게 남겨놓고. 아주머니는 코를 핑 풀고는 눈물을 훔쳤다. 아주머니의 얘기는 한참 이어졌다. 살아남은 고모네 아이들은 국군이 다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싣고 갔다는 말까지 자세히 했다. 애들은 고아원에 갔단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키운대. 몽실은 눈물도 나지 않았다. 왠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다만 쌀을 씹는 이빨의 느낌이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빨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 다 된 거야. 언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니? 아주머니는 무너지는 듯한 한숨을 토해내었다. 16. 돌아온 아버지. 난남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면 어떨까? 몽실은 우스개처럼 난남이한테 물어봤다. 언니하고 나하고? 그래. 난남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뒤 난남이는 말했다. 싫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살아. 몽실은 괜한 말을 물었다고 금방 후회를 했다. 아버지만이라도 오시면 나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고 나서 사흘 뒤였다.
몽실이 난나미와 함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다. 몽실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몽실아, 어머나, 몽실은 한 발 주춤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섰다. 아버지 오셨다. 장골 할머니와 나란히 누더기 미군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남자는 몽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씨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몽실은 그러나 반가움보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정씨의 모습은 퉁퉁 부어 일그러진 얼굴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선 다리는 헝겊으로 친친 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17. 구걸하는 몽실이 절름발이 아이가 밥을 얻으러 다닌다는 것을 아랫마을 윗마을 그리고 온 장터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절름발이 아이의 아버지는 군에 갔다 포로가 되어 도망쳐왔고 어머니는 옛날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다는 것도 알려졌다. 조그맣고 예쁜 계집애는 배다른 동생으로 어미는 6.25 때 굶어 죽었다는 것도 몽실이 다리는 의붓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병신이 됐다는 것도 훤히 알고 있었다. 몽실은 보리가 누렇게 여물 때까지 구걸을 해다 난나미를 먹여 살렸다. 19. 모두 내 동생. 지난 여름 휴전 협정이라는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38선은 없어지지 않고 다만 이름만 휴전선으로 바뀐 채 본래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남쪽에서 북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돌아오지도 못한 채 전쟁만 쉬게 된 것이다. 계암나무골 몽실이 고모부도 그리고 그곳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의 남편도 돌아오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은 일으켰고 무엇 때문에 쉬게 되었는지 후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쳐다보고만 있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병신이 되고 그리고 고향을 잃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은 그쳤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해야만 했다. 가을이 서서히 무르익고 추수는 끝났다. 썰렁한 들판엔 이내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닥쳤다. 몽실은 곡식 한 톨 걷어들이지 못하면서 그 가을을 고달프게 보냈다. 방아찌기, 새참 날라주기, 애기 봐주기, 하루도 놀지 않았지만 겨우 끼니 때 얻어먹는 밥술에 불과했다. 21. 아버지의 죽음. 새벽녘 정씨는 숨을 거두었다. 길바닥에서 줄 서 기다린 지 꼭 열렸음 아니었다. 정씨의 시체는 거기서 그렇게 죽어간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떼기에 쌓여 파출소 순경이 보는 앞에서 노무자 아저씨들이 트럭에 싣고 갔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몽실에게 뼈가 담긴 조그만 상자를 주었다. 흡사 정씨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걷어버린 것이다. 22. 모두 다 떠나가고. 언니, 나 아주 부잣집의 양딸이 되어 간단다. 몽실은 얼른 무슨 말인지 몰랐다. 금년이가 정색을 하면서 자세히 들려주었다. 전에도 가끔씩 난남이 앞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부모도 없이 몽실 혼자 키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남의 집 양녀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다. 몽실아, 먼 곳이 아니란다. 여기서 전차 타고 가면 30분이면 간단다. 자주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난남이를 위해서 잘 된 거야. 몽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모든 일들이 몽실이 뜻대로, 몽실이 바라는 대로 된 적이 없었다. 결국 몽실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난남이는 철없이 좋아하면서 부잣집이라고 말한 누런 금태 안경을 쓴 아주머니의 손에 끌려 금년이네 집을 나갔다. 난남아, 가거든 밥 많이 먹고 몸이 뚱뚱하게 살쪄야 해. 언니만큼 건강해야 해. 응, 언니만큼 건강할게. 전찻길 쪽으로 제잘되며 난남이는 가버렸다. 23. 가파른 고갯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매섭게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몰고 갔다. 수도가에 가서 손발을 씻고 모두 저녁상을 가운데 두고 앉았다. 아, 엄마, 오늘 이모한테서 편지 왔어. 응, 어느 이모한테서 왔니? 강원도 이모야. 강원도 이모는 바로 영득이 동생 영순이었다. 기덕이 엄마는 밥숟가락을 뜯어 말고 편지를 받아 뜯는다. 암만 저녁 잡수시고 읽으셔요. 기덕이가 걱정을 했다. 종일 시장에서 고달프기도 하고 배도 몹시 고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덕이 엄마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몽실 언니.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기덕이 엄마의 눈꺼풀이 쓴벅거렸다. 언니, 그동안 몽성이 계셨어요?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가버리고 벌써 가을이 깊었군요. 언니, 몽실 언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우리 언니? 언니 얼굴 못 배운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형부랑 기덕이, 기복이 모두 무사하겠지요? 이곳 저희들도 모두 잘 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도 부지런히 농산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 거지도 다 했습니다. 난남이 병세는 어떤지요? 한번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난남이가 불쌍해요. 어서 완쾌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빌고 있습니다. 오빠한테서 지난번 소식이 왔는데 집배원 생활이 더없이 보람 있다는군요. 모두가 언니 덕분이어요.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오빠도 영원히 비뚤어진 인생을 살다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잘못 얻으신 거예요. 대골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오빠하고 나하고 한없이 울면서 살았어요. 이젠 지나간 어린 시절이지만 가끔 생각나면 지금도 혼자서 눈물 지어요. 언니, 이번 겨울엔 세상 없어도 언니를 만나러 꼭 갈 거예요. 옥수수 갱연 많이 만들어 가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길에서 구두 수선을 하신다는 형부한테 따뜻한 저고리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언니 건강과 아이들과 형부 건강을 두 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언니의 동생 영순 올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